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3번째 시즌의 9번째 강의. 우리는 왜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일까입니다. 어제 사진을 찍으러 동구릉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심하게 겹질리는 바람에 오른쪽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아주 억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2번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발이 아프고 심하게 부어서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오늘도 바람도 쐬고 걷기도 하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모르는 것입니다. 숭산 스님이 항상 모를 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인연 따라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강박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장애입니다. 강박장애의 경우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모두 가진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강박사고만을 혹은 강박행동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충동 또는 심상으로 이러한 생각은 내가 원치 않지만 계속 떠오르고 부적절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강박사고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는 것. 그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에 잭 니콜슨이 강박장애 환자로 나왔죠.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러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그는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는 자리만 앉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씻었다고 하더라도 더럽다고 생각하죠. 또한 택시 손잡이도 잡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발로 문을 닫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져서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심, 일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반복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신체 증상으로는 몸의 일부분의 모양이나 신체 기능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조금만 증상이 와도 어떤 큰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칭과 정확성이라 그래서 물건들이 제자리에 정확하게 혹은 정해진 순서대로 놓여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의 서재에 들어가 보면 책이 키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거나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책을 배열합니다. 공격적 충동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일 것 같은 충동으로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날카로운 것을 보면 그걸로 자기 아들을 찌를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성적 충동이라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드는 신성 모독 또는 불경스러운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근친상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로 인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강박 행동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동작일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불편함을 줄이고 스스로를 달래고자 하는 반복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박 행동은 스스로 정해놓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기는 하지만 불안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나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실생활에서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강박 행동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결, 씻기, 손 씻기가 대표적인 거죠. 닦기,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등입니다. 어떤 주부의 경우는 온 가족이 밖에서 들어오면 모두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옷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족들은 외출을 피하게 됩니다. 외출했다 하면은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외출을 안 하려고 하게 되죠.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가족들이 밟은 곳은 모두 닦아냅니다. 발자국이 없는데도 발이 닿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모두 닦아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욕실을 청소하는 등 본인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 찜찜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미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도 청소하느라 피곤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 환자의 경우는 샤워를 4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채워야 자신이 청결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천장에서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몸에. 그러면 다시 4시간을 또 샤워를 합니다. 몸이 오염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죠. 확인은 문이 잠겼는지 가스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출을 했다가도 자신이 분명 가스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을 미루고 다시 집에 와서 확인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모아두는 행동,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버리지 못하는 행동으로 TV에 많이 나오죠. 이런 분들. 집은 잡동사니로 가득하고 집안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환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강박증 때문에 진료를 마치고도 4번인가 5번을 들어와서 자기 의자를 확인하고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강박장애죠. 정신장애의 분류체계인 DSM-5에서는
강박장애의 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박사고, 강박행동 또는 둘 다가 존재하고, 강박사고의 정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으로서 이러한 증상은 장애가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서 침투적이고 원치 않는 것이라고 경험되며 대부분의 개인에게 현저한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다. 두 번째, 개인은 이러한 사고, 충동, 심상을 무시하고 억압하려 하거나 다른 생각이나 행동, 즉 강박행동의 수행을 통해서 약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강박행동의 정의. 첫 번째는 반복적인 행동, 손 씻기, 정돈하기, 확인하기 등으로 손을 하루에 40번 이상 씻습니다. 또는 정신적인 활동으로서 예를 들면 기도하기 같은 경우 기도문을 몇 번을 외워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죠. 30번이면 30번, 40번이면 40번. 숫자 세기는 1부터 10까지 또는 1부터 100까지 3번을 세야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속으로 단어 반복하기도 같은 단어라든지 다른 단어를 10번에서 100번씩 3번을 외워야지 마음이 편안해지죠. 개인은 이러한 행동이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해야만 하거나 또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이러한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고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핵심 특징을 보면은 강박장애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되죠. 이런 경우가 평생 동안 한 번은 강박장애를 겪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는데 남성은 6살에서 한 15살, 여성은 20살에서 29살에 가장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연령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빠르죠. 또한 강박장애는 서서히 발생하고 만성적인 과정을 나타냅니다. 되게 오래 고생들을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세가 악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4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83%는 증상이 개선되었고 48%는 회복되었는데 그중 20%는 완전한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8%는 여전히 증상을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울러 강박장애는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다른 불안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섭식장애, 뚜렛장애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강박장애의 치료로는 인지행동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치료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략 60에서 80% 사람들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누구나 더러운 것을 만지면
혹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이내 다른 생각이나 활동을 하게 되는 반면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손을 씻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같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불안이 증폭되고 강박사고가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흔히 보고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로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 미래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재앙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는 과도한 책임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그 생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한 강박장애에 대한 행동적 개입으로는 노출 및 반응 방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서 강박 증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감을 효과적으로 다루면서 강박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출 및 반응 방지법에서는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회피 행동이나 강박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도록 합니다.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개입이 상당한 불안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충분한 사전 작업과 체계적인 둔감화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도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노출시키는 거죠. 또한 강박장애의 치료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회피 행동이나 강박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는 강박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나 이로 인한 불편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기보다는 강박 증상을 효과적이고 주체적으로 다루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박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강박장애를 가진 스스로가 증상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수용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파록세틴이나 프로작 등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반응에 좋은 결과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직면하는 경우, 강박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 관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강박사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 강박사고 또는 걱정거리를 적어 나갑니다. 그 일기를 쓰도록 하죠. 강박사고를 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에 걱정거리에 집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이라 그래서 요가나 심호흡 등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이완요법을 연습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잠을 충분히 자도록 합니다. 사실 강박장애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갑자기 보도블록에 선을 밟지 않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계단을 올라갈 때 오늘은 이상하게 2계단씩 밟고 올라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어제 들었던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일반인들도 강박 장애는 아니더라도 강박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약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박장애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박적인 성향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강박장애의 특징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행동, 예를 들어 손을 수십 번 씻어야 하거나 샤워를 4시간 이상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찜찜한 정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박장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입니다. 강박사고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강박행동이나 강박사고는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반복하는 횟수가 적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은 청소년은 몇 시간 이상 컴퓨터 게임을 해야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 면에서 강박 행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강박 사고를 보면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고통을 받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일정하다는 것과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있나요? 우리도 일정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잡다한 생각이 떠오를 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는 점에서 강박사고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없애는 약이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친구의 배신, 알토란같이 모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라 우리도 괴롭습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잡념에 시달립니다. 뉴스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신도 백신 맞다가 죽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또한 범죄 뉴스를 보면 자신도 범인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자동차 사고 뉴스를 보면 자신도 저런 사고로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또한 비행기가 떨어져 모든 승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행기 타기가 겁이 납니다. 누구는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겁을 내고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에 대한 걱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자신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노후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고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다양한 걱정거리로 고통을 받고 있을 뿐 강박사고 환자가 고통을 받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최악의 결과만을 생각해내고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뇌는 정말 불필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 제조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으로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명상 등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박장애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습관 개선, 요가나 심호흡,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유지한다면 우리의 잡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의 건강도 좋아지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다음날 피로감을 주고 숙취를 만들기 때문에 몸에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지요. 술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술을 마시는 초기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담배의 경우는 항상 담배를 피면서 자신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즐겁다기보다는 죄책감과 건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신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잡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나를 괴롭힐까 하는 생각은 안 좋죠. 깨달은 사람도 잡념은 떠오릅니다. 단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잡념에 대해서 자책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가 쌓이게 되면 잡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잡념을 줄이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나만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저 대처해 나가야 할 뿐이죠. 그러니 열등감이나 속상한 생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자신이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나약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휩쓸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단 그런 것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직관을 믿으며 그저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